오늘은 책 소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근대님의 너를 만나고 나를 알았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를 만나고 나를 알았다. 제가 지난주에 그 광주 갈 일이 있어서 용산역에서 KTX를 기다리다가 그 역사 안에 있는 조그만 구내 서점에서 구입한 책입니다. 제가 오고 가고 여행하면서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지 못하고 와서 이제 지금에서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읽어보면 그 짤막짤막한 시 한 편이 모아져서 된 글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수필이나 산문 같은데 시의 형식을 빌려서 써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글귀 하나하나가 정말 감미로운 그리고 잘 구조화된 그런 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를 모아놓은 시집 같은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저자가 쓸 때 아마 한 편 한 편씩 SNS에 올렸던 것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책을 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첫 번째 책은 아니고요. 그 SNS에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인가요? 이런 그 SNS에다가 글을 올려서 모은 건데 첫 번째 나온 책이 너를 사랑했던 시간,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책이 이 낯선 마음이 사랑일까? 라고 하는 책이고 세 번째가 너를 만나고 나를 알았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상당히 여성스러운 그런 필체로 썼는데 실은 중년 남성입니다. 50대 후반이죠. 50대 후반의 남성인데 그 사랑의 감정을 너무 잘 표현했고 또 사랑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부산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정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랑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어떻게 다루어 나가고 그걸 어떻게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소상하게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할 때 뭐 여러 가지 구조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 책이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너를 만나고 나를 알았다,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 그것은 이제 자기가 위로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달관하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슬픔과 어려움, 이별 같은 것도 유익한 것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이 책에서 소상하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게 해주는 한 편의 글이 이제 96페이지에 나오는 나를 알게 한 너라고 하는 그 짤막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읽어드리면 아마 이 책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알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속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알았고 수많은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알았다. 너를 몰랐을 때는 내 가슴 속에 이렇게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몰랐고 수많은 노래가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몰랐다. 너를 알고 내 마음이 영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 눈빛 속에 이렇게 무수한 꽃들이 피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꽃의 이름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내 눈빛을 보고 너도 나처럼 사랑의 꽃밭을 가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이제 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글들을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그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글이 참 좋은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출판사에서 요약을 했겠죠. 그 책의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사랑과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마치 거울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소중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설령 사랑하는 사람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한다 해도 사랑은 사람이 희망이라고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이다. 산다는 것은 사랑의 설렘에 젖어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소중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신에게 감동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표지에 적힌 이 두 문장이 두 문단이죠. 문단이 아마 이 책 속에는 작은 파편들의 글들이 다 조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로 표현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에 이제 나오는 몇 가지 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쪽에 나온 진정 사랑한다면 그런 글인데요. 그 전에 이 글을 하나 소개하죠. 내가 참 예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참 예쁘다. 어제보다 오늘이 예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쁠 것이다. 웃고 있어서 예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쁘다. 달콤한 사랑에 빠져 있어서 예쁘고 사랑의 설렘에 젖어 있어서 예쁘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담고 살면서 예쁘지 않은 이가 어디 있을까? 너를 보고 있는 내가 참 예쁘다. 내가 없던 어제보다 오늘 더 예쁘고 너와 함께 걸어갈 내일은 더 예쁠 것이다. 너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예쁜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향기로운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 너의 눈빛이 나에게 머물러서 예쁘고 너의 숨결이 내 영혼에 새겨져서 더 예쁘다. 너와 함께하는 인생은 얼마나 예쁠까. 설레는 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이것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자신의 그 마음이 예뻐진다는 거죠. 자기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마음이 예뻐지고 실제로 마음만 예뻐지는 게 아니고 얼굴도 예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해주면 그 사람 인상이 바뀌고 외모가 바뀌고 실제로 그 인상과 외모가 바뀌는 이유는 그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뻐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랑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어두운 면이 있고 또 이별하는 순간, 아픔의 순간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겪으면서 써놓은 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눈물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쓴 글이 한 편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가끔 운다. 가끔씩 울어줘야 마음이 깊어지고 가끔씩 울어줘야 생각도 맑아진다. 하늘을 보라. 구름을 몰아내면서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져야 하늘이 높아지고 빗방울이 어둠을 씻어줘야 별빛도 찬란하지 않던가.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가두려 하지 말고 너무 깊은 생각에 몰두하려 하지 말라. 눈물이 난다는 건 아직도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이고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나도 가끔 운다. 울면서 마음의 무게를 줄이고 울면서 삶의 자세를 바꾼다. 계곡을 보라. 울면서 계곡을 비워줘야 물도 썩지 않고 맑게 울어줘야 청명한 가을 하늘이 계곡에 내려와 놀지 않던가. 너무 많은 것을 담아두지 말고 너무 오래 담아두지 마라.
눈물이 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사랑을 하다가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슬픔이 찾아오면 그냥 울으라는 얘기죠. 울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그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진정 사랑한다면 울지 마라. 사랑은 외로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이다. 외로움을 감수할 수 없다면 사랑할 자격도 내려놓아야 한다. 사랑이 깊어지면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리움이 부서져 가슴에 쌓인다. 사랑이 깊어지면 눈 내리는 밤처럼 마음이 새하얗게 그리움에 젖는다. 사랑은 달콤함 속에 쓰디쓴 눈물을 감추고 있다. 사랑은 여린 꽃잎 아래 뾰족한 가시를 감춘 장미와 같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외로움까지 사랑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의 단점과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흐르는 것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225쪽에) 흐르는 것들.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랑에 큰 상처가 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걸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라 라고 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삶의 지혜, 마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연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랑의 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 집착은 좋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것들, 누군가를 손안에 쥐려고 하지 마세요. 손에 넣으려 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햇빛도 손에 쥐려 하면 빠져나가고 바람도 손에 잡으려 하면 달아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사람이 남의 손안에 잡혀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소유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소유하려 한다면 그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보내야 할 때가 있고 아무리 예쁜 것도 웃으면서 지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빛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인생도 자연의 섭리를 따라 세월 속으로 흘러갑니다. 손안에 움켜쥐려고 하면 상처가 되고 손에서 놓아주면 햇살이 됩니다. 사랑을, 시간을 잡아두려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저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평가한다고 할까요? 모든 인생을 이제 낙관하는 그런 글들,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하늘을 보세요.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도 지나가고 하늘에는 흔적 하나 남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연이 왔다가 떠나더라도 상처 없이 고운 마음 간직하면 좋겠어요. 마음에 하늘 하나 만들어 놓고 산다면 아픈 이별이 지나간다 해도 평온하겠지요. 바다를 보세요. 물고기가 헤엄치고 큰 배가 지나가도 바다에는 자국 하나 남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련이 몰아치는 순간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슬에 씻은 듯 상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깊고 푸른 바다를 만들어 놓고 산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삶은 물결처럼 흘러갈 수 있겠지요. 대지를 보세요. 비가 오거나 태양이 타올라도 대지는 사계절을 아름답게 장식하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바라가 몰아쳐도 어둠이 밀어닥쳐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한평 정원을 만들어 놓고 산다면 대지가 피어올린 꽃보다 이 더 아름다운 삶이 피어나겠지요. 마지막 한 편만 더 읽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라고 하는 글인데요. 살다 보면 마음에 비바람치는 날이 있어요. 이유 없이 우울하고 허전한 날이 있어요. 혼자서 조용히 길을 걸어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커피를 마셔도 마음에 찬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 말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홍역처럼 겪는 일이에요.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듯 사람의 마음에도 날씨가 있거든요. 꽃 피는 날이 있으면 꽃 지는 날도 있듯 인생에도 계절이 있거든요. 눈물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기쁨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지요. 슬픔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지요. 살다 보면 마음에 바람 부는 날이 있어요. 쓸쓸하고 허전하여 눈물 나는 날이 있어요. 삶이 황량한 사막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듯 마음에도 빛과 어둠이 있을 뿐이에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욱 찬란하듯 삶은 눈물 속에서 더욱 빛나는 거예요. 이 글은 시 같지는 않지만 하나의 수필이겠지만 그러나 글귀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그렇게 잘 배열이 되어서 한편의 훌륭한 시라고도 볼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두서없이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참 그렇죠. 사랑을 진정으로 해봐야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런 구절들이 여기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글에 나오는데요. 그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에게 뭔가를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너를 놓아줄 자신이 없다. 너 때문에 나는 너무 깊이 아파버렸다. 너도 나처럼 죽도록 아팠으면 좋겠다. 나 없으면 너도 없다고 나에게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글들은 그 에로스 사랑의 특징인데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낼 수도 없고 놓아줄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상대방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은 에로스 사랑의 특징이죠. 내가 그냥 사랑하고 끝낼 수 없는,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그렇게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간절히 사랑한 만큼 상대도 나를 간절히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로스 사랑의 특징인데, 우리가 이제 에로스 사랑도 아가페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숭고한 이제 그런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부사랑도 사실은 처음에는 에로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그 다툼과 싸움이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레이 로맨스 또는 한 사람이 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변해 가는 거죠. 그래 진정으로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변해야 그게 정말 좋은 사랑이 이제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에로스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는 설레임, 달콤함, 그리고 행복, 우리 인생의 삶이 반짝거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그런 모습, 또 내가 새롭게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발견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젠가는 아가페 사랑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랑을 끝까지 주고도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해야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 참 가볍게 읽은 책인 줄 알고 샀는데 내용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남성이 썼기 때문에 중후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스러운 섬세한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여성인 줄 알았어요. 거의 마지막 그 3분의 2 정도 읽을 때까지 여성이 쓴 걸로 계속 읽었었는데 남자가 썼더라고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다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너를 만나고 나를 알았다. 이 책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